네, 오늘은 심리학 편지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이 책은 꼭 구매를 하셔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내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고 혹은 내가 행동을 많이 하기보다는 걱정하느라 시간이 그냥 다 지나가는 그런 분들이라면 꼭 이 책을 구매를 해서 필사도 하고,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기록하면서 내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의 많은 내용들을 이제 하고 싶지만 일부분만 우선은 어,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걱정에 대한 그 정확한 연구를 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1999년도에 미국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아닙니다. 사회심리학자, 미국 사회심리학자신데 이 젤렌스키, 어니 젤렌스키 이분이 어떤 연구를 했냐. 도대체 우리는 하루 살면서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할까? 그리고 어떤 걱정을 할까? 라는 부분에서 오랜 시간, 이게 단순히 1, 2년을 한 게 아니라 수십 년을 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믿을만 하고 정확도가 높고 신뢰할 만하죠. 그런데 이제 이 실험을 보면 이미 지나간 걱정, 이미 과거 걱정인데 계속 끌고 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걸 30%나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현실, 이게 현실이냐, 비현실이냐,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일어날 수 없는 일이냐를 검증하는 현실 검증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Reality Testing이라고. 모든 사람은 이거는 일어날 일이 아니야. 이거는 일어날 것 같은데? 라는 걸 알아야 이걸 정확하게 구분해서 내가 해야 될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도 계속 비현실적인 어떤 상황을 내가 머릿속에 꺼내서 이거 일어날 것 같아. 분명히 이거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가능성을 높여서 일어날 수 없는 일도 일어날 것처럼 걱정하는 게 40%나 된답니다. 이게 이제 미래 거겠죠. 내일 모레, 다음 주 일어날 일이 아닌데 분명히 내일 일어날 것 같은 것처럼 꺼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40%나 됩니다. 여러분, 100개의 생각 중에 40개나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이미 지나가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과거의 걱정과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수도 없는 미래 것, 그런 것들을 40% 합치면 70%입니다. 이것만으로도 70%입니다. 더더군다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소한 일에 정말 사소한 일에 또 걱정을 하면서 시간을 죽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걱정은 22%나 합니다. 자, 이걸 다 합치면 결국 96% 가까이 정말 불필요한 생각만 하고 진짜 필요한 생각은 단 4%밖에 안 합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연구한 연구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자, 이거를 사람들은 보통 이 얘기를 만약에 들었어요. 그럼 며칠 지나면 이 얘기를 또 내가 계속 하면서 걱정을, 그래, 불필요한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또 일어나지 않을 일들은 하지 말아야지, 사소한 일인데 안 해야지, 그럴까요? 아니에요. 계속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읽고 또 필사하면서 또 계속 확인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 하루 중에 의미 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미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말 필요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필요 없는 건데도 내가 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내가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불필요한 생각, 사소한 생각, 의미 없는 생각, 일어나지도 않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결국에는 굳어집니다. 이게 심리학에서는 learned helplessness라고 해서 학습화된 무기력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력도, 나는 안 돼, 난 맨날 이런 생각하는데 라고 나 자신을 무기력한 존재로 못 박아 놓는 것을 학습을 시킨다 해서 학습화된 무기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하게 동남아시아의 그 코끼리, 이런 쇼 하는데 보면은, 코끼리 보면은 저렇게 큰 동물, 힘이 센 동물들이 어떻게 저렇게 훈련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패턴화 될 수 있을까? 궁금하죠. 어렸을 때요, 그 체인을 발에다 묶어 놓고 그 체인의 길이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쇠꼬챙이로 몸이나 머리를 상당히 그 피가 날 정도로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코끼리는
어떤 뇌의 작용이 일어날까요? 아, 이 공간을 벗어나면 안 되는구나. 이 정도 팽팽한 거리를 넘어가려고 하면, 아, 나는 이렇게 아픔을 느끼구나. 라는 것이 학습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겠죠. 그 공간, 그 줄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못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주 큰 코끼리가 되더라도 묶어놓은 그 줄만큼 아니면 당기는 어떤 이런 당기는 그런 힘을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 입장에서는 생각이 굳어져 버린 거죠. 이 정도 가면 나는 아플 수 있어. 이 정도 넘어가면 큰일 날 수 있어. 라는 자기가 자기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걱정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내 스스로의 이 끈, 코끼리처럼 끈을 내가 생각의 끈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 미국 그 마틴 셀리그만 박사라고 긍정심리학을 만든 미국 심리학회 회장님이셨는데 이분이 25마리 그 내용도 여기 책에 나옵니다. 그 개들을 가지고 분명히 옆방에 건너갈 수 있는데 가운데 문을 유리문으로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밑에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그러면 전기 충격이 오니까 너무 아프니까 옆방으로 건너가려고 하는데 유리 때문에 못 건너갑니다. 보이긴 하는데 건너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좌절감이 오겠어요. 계속해서 좌절감을 느끼니까 포기해버립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무기력도 학습이 된다. 이 봐라, 무기력도 학습이 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용어를 만들었죠. 자, 여기까지 들어보면 우리의 삶은 어떤 무서운 부분이 있을까요? 내가 내 생각, 내가 내 삶에 어떠한 패턴을 만드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루 종일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 될 때까지 그냥 주구장창 불필요한 걱정들, 이미 지나간 걱정들, 사소한 그 걱정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거를 그 걱정하는 시간으로 다 보내는 그런 삶이 돼버리죠.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램프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왜 램프 증후군이냐? 우리가 알라딘에 보면은 알라딘 지니, 램프 지니 이야기에서 램프를 이렇게 비벼서 지니를 불러내죠. 근데 그 상황이 뭔가 풀 수 없고 뭔가 해결이 안 나는 그런 삶에서 지니한테 해결을 해달라고 이걸 불러내죠. 요 상황에 빗대어서 가지고 온 용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가 부딪히고 뭔가 해결되지 않을 때, 아, 나 안 되나 봐. 또 걱정을 지니를 불러내지 걱정을 불러낸다라고 해가지고 램프 증후군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정신질환 병의 진단명으로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범불안 장애라고, 불안은 7가지나 있어요. 하루 종일 불안하다고 하는 범불안. 특정한 것만 불안한 개, 물, 피, 주사 이런 것만 불안한 거는 특정공 불안. 넓은 곳을 불안한 거는 광장 불안. 또 발표하고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사회 불안. 심장이 멈출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은 불안, 공황 불안. 가족이나 익숙한 사람들한테 떨어져 있는 거, 혼자 있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은 분리불안. 또 익숙한 사람들하고 말은 잘하는데 낯선 사람한테 말 못하는 선택적 함구증 불안. 이런 불안이 많은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불안해하는 그 불안을 갖는 거를 바로 범불안이라고 합니다. 이 범불안이 바로 우리가 그냥 걱정이 삶이 돼버린 거예요. 일반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일반이라는 단어로 generalized anxiety disorder라고 해서 그냥 완전히 하루 종일 그냥 걱정한다고 해서 범불안 장애라고 합니다.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러면 내 불안을 떨어뜨리고 좀 더 건강한 삶으로 갈 수 있을까요? 필요한 걱정 4%를 필요한 걱정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 책도 추천합니다. 그 건국대학교 정신과 의사분인 그 하지현 정신과 의사분의 고민이 고민임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 책도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책도 그 도서관에 한번 빌려보시고요. 이 책은 사서 봐야 된다. 근데 이 두 용어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그 되게 유명한 스포츠 선수들이 있죠. 그 선수들이 감독만 하면 잘 못해요. 그 왜 그러냐? 몸은 기억하는데 이걸 말로 설명하려니까 어렵죠. 축구하면 몸으로 하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아는데 몸만 기억해서 그냥 몸으로 하는 거는 요거는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죠. 이걸 암묵지라고 합니다. 암묵, 어두울 암자, 이게 입을 닫을 묵자거든요. 그러니까
몸은 할 수 있는데 말을 할 수, 언어화할 수 없죠. 그래서 암묵지라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고민이 실타래가 꼬여 있는 것처럼 너무 많은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머릿속에 분명히 걱정이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하면, 알아. 라고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걱정이 많고 고민이 많은 분들은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글을 써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걱정을 계속 쓰는, 기록을 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형식지라고 하는데, 형식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고민이 필요한 고민인지 사소한 고민인지 지나간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죠. 그럼 내 머릿속에 꼬여 있고 뭉쳐져 있는 실타래 같은 걱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걱정으로 쏟아 놓았기 때문에 이걸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해야 되냐? 아침과 저녁. 아침에는 하루 종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루를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 우선순위, 경중, 진짜 중요한 거랑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걱정들을 아침에 적어봐야 되겠죠. 그럼 이건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요. 저녁에도 적어봐야 돼요. 저녁에는 하루 중에 내가 진짜 이걸 안 했어야 되는데 또 했는지 아니면 이제는 정말 잘 구분했는지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는 어제는 정말 잘했고 이걸 유지하고 못했던 거는 오늘 또 한번 해봐야지 라는 구별 능력이 점점 높아지겠죠. 이렇게 계속 내 자신을 이끌어 나간다면 분명히 이런 학습화된 무기력, 나도 모르게 걱정만 하고 있는 내 자신이 분명히 건강한 상태로 필요한 걱정이 정확하게 있으면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이끌어 줄 거다라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추천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읽지 마시고 필사하고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가면서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